그래프 그리기 실습과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와 방정식의 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그래프 그리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모듈을 이용하겠습니다. numpy라는 모듈과 matplotlib 라이브러리 모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 모듈 중에서 pyplot이라는 서브 모듈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데요. 자, 여기서 numpy는 알리아스를 np로 하고 그 다음에 matplotlib.pyplot은 plt로 알리아스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와 방정식의 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모듈이 필요한데 numpy라는 모듈과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모듈입니다. 자, numpy는 이제 배열을 지원하는 모듈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배열을 지원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numpy 모듈에서 이제 배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이제 이런 집합 자료형과는 좀 다른데요. 배열은 이제 리스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데이터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수, 실수 또는 이제 문자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리스트죠. 그런데 numpy는 정해진 규격의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를 다룰 때는 정해진 규격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속도도 빠르고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배열을 이제 지원하는 모듈이 numpy입니다. 그래서 numpy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주로 이제 차트를 그리는데 이제 필요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이 모듈들도 집합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 패키지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pyplot이라는 서브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에서 이제 그래프를 많이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numpy는 n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고 matplotlib.pyplot은 pl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함수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이제 fx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이제 x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x의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리고 0.1 간격으로 리스트로 이제 만들었는데 일종의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레인지라는 함수를 많이 써왔습니다만 레인지는 정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 간격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뭐 1 간격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0.1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소수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rray range라는 의미인데 arrange를 씁니다. 근데 arrange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 numpy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numpy 모듈을 우리가 이제 불러온 것이고요. 그래서 numpy 모듈에 있는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0.1 간격으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어떤 이제 x 값을 여기서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matplotlib.pyplot에 있는 이제 플롯이라는 이 함수로 이 메서드로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여기 정해준 x와 그 다음에 fx 여기서 이제 이 x를 대입을 해서 구해진 것이 fx입니다. 그래서 x와 fx 사이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제 그래프가 잘 안 나오고 있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x 범위에 이제 fx가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원래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how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줘야 그래프가 원래 나타납니다. 잘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show를 호출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도 이제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x축의 범위를 알 수 있고 y축의 값도 표시가 됩니다만 그래프를 좀 더 친절하게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엑시스 축을 이제 옵션 오토로 자동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이제 제목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축의 레이블, x축의 이름, 또 y축의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름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리고 x축의 레이블은 x가 되겠고 y축의 레이블은 y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는 이제 x축이 0인 선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0인 선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마이너스 5에서 5 이제 바로 이제 x가 마이너스 5에서 5이고 그리고 y가 0인 점으로 이제 선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x가 마이너스 5에서 또 5까지 그리고 y는 0에서 0까지니까 즉 마이너스 5 0인 점과 그리고 5 0인 점을 선으로 이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함수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5였는데 이것을 삼각함수로 한번 바꿔보죠. 자, 삼각함수를 쓰려면 이제 sin x, 코사인 x를 써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num파이를 쓸 때는 num파이에 있는 sin, 코사인을 써야만 안전합니다. 다른 매스에 있는 거 쓰면은 그건 배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py.sin x, numpy.cosine x에 x를 곱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는 이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그래프의 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x제곱이 아니라 아마 여기는 sin x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의 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는 알고리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분법을 사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 좌변에 있는 이 식을 함수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로 x제곱 마이너스 5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법에서는 이제 근을 찾을 그 구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최소값과 최대값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는 a와 b 사이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a는 0으로 잡고 b는 5로 잡겠습니다. 컴퓨터로 해를 구할 때는 어떤 범위 내에서 오차 한계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무한정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오차값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하로 떨어지면 계산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분법에서는 a와 b를 설정해주고 그 중간값을 찾습니다. 그걸 m으로 놓는데요. 그리고 a, b 중에 하나를 이제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a, b 값이 계속 바뀌면서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a, b 값이 어느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a, b에서 b-a, b가 크니까요. 여기서 이 차이 값이 여기 설정해준 오차한계 이거보다 클 때는 계속하지만 이거보다 작아지면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이제 중간값을 이제 찾아서 m이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근이 이제 A와 B가 있고 가운데 M이 있습니다. 근이 A와 M 사이에 있는지 M과 B 사이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건문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F값, FA 값과 FM 값이 함수 값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면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은 이제 A와 M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B라는 값은 이제 M이 새로운 이제 B가 됩니다. 그래서 M을 새로운 B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FA 곱하기 FM이 0보다 크다면 이 사이에는 근이 없겠죠. 그러면 M과 B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은 새로운 A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A, B의 중간값 M을 구하고 근이 A와 M 사이에 있는지 B가 M 사이에 있는지 계속 판단하면서 서로 바꿔줘가면서 계속 값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 종료하게 되겠죠. 그동안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M을 계속 이제 출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오차는 이제 그는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그것을 차이를 빼준 것을 2로 나눠주면 이것이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 오차 한계 내에서 이제 계산하게 되겠는데 여기 n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은 0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이 될 때마다 n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코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n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그리고 A와 B는 0과 5였습니다. 그리고 B-A를 하니까 5가 되겠죠. 그것은 EPS 값보다 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랍니까? n을 일단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B를 2로 나눴습니다. 더해서 2.5가 되겠습니다. M은 2.5가 되고 그럼 F0과 F2.5가 0보다 작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 이 값은 FA 곱하기 FM이 0보다 작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B는 M이 됩니다. 2.5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가 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걸 만족했으니까 1m 내려와서 프린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이제 1일 때 x는 2.5가 됐죠. m이 이제 a 플러스 b를 한 것 2로 한 2.5가 나왔는데 m이 요 m 값을 여기서 출력을 했으니까 요 m 값이 2.5가 됐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빼니까 이제 2.5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5니까 그걸 2로 나누기 1.25가 되겠죠. 1.25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하면 이번에는 이제 2.5와 1.0과 2.5 사이에 또 m을 나눠주니까 이제 2로 나눠주니까 1.25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5가 나오고 요것의 또 절반이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결국 이 값이 이제 19번째까지 수행했을 때 이제 큰은 2.2360 아마 여기는 이제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2.60까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2.2360까지 나오고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으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걸 더 수행하면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일단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개의 모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모듈과 matplotlib 라이브러리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방정식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이제 방정식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x 리스트를 이제 numpy range -5에서 5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0인축을 이제 y 0인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 fx 그래프를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준 건 뭐냐면 이제 이건 약보호입니다. 그린 초록색으로 실선을 그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넣어줘도 자신이 알아서 그립니다. 그리고 찾은 건을 이제 저 그래프상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x가 0이고 x가 m이고 y가 0인 점을 이제 O로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다가 찾은 해를 이제 계속 이 m 값은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점점 근에 가까이 갈 텐데, 그래서 근사해가 이제 계속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래프상에 이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프 끝나고 나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명령이 show입니다. 여기까지 넣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이게 이제 y x축이죠. 그래서 그 근이 처음에 아마 0과 이제 이 4 사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초기값 a가 0에 있었고, 또 하나는 b는 5에 있었습니다. 5에 있으니까 아마 2점에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 찾은 m이 아마 이게 실 거로 생각되네요. 여기 2.5가 이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사에가 여기 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분법을 나누니까 1.25는 여기 왔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근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값이 2.2360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이분법을 설명을 하면요, 이분법은 건이 존재하는 구간을 2등분해 가며 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이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그 이분법으로 구한 이제 M이 되겠죠. 이 M을 사이에 두고 건이 이제 AM 사이에 존재하는지 MB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값을 구해서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 이 합의 이 함수값의 곱이 만약에 양이라면 같은 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변하니까 건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음이 되면 건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느 쪽에 건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쪽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이번엔 다시 또 이걸 반분을 2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이 존재하는지 이쪽에 건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니까 이 B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 A는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되풀이해 나가는 것이 이분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오차 한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산을 중지하고 근을 구하는 것이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뉴턴 랩선법을 써서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할 텐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 fx라고 한다면 바로 이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이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턴 랩선법에서는 이제 이분법과 달리 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분법은 어느 구간에서 시작을 하지만 뉴턴 랩선법에서는 하나의 점을 가지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선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근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이제 이 접선의 식이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새로운 이제 x1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 y를 0으로 놓고 이 식을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0으로 놓고 이걸 이제 풀면은 결국 우리가 이 새로운 교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이제 원래 x0에서 f'x0분의 fx0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x1이 구해지면 x1에서 다시 또 접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 또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x2는 x1 f'x1분의 fx1이 되죠.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n번째 교점은 n-1번째 교점에서 f'xn-1분의 fxn-1이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n은 xn-1 f'xn-1분의 fxn-1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화식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턴 랩선법을 써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랩선법에서는 이제 함수 fx 말고도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dfx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 2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뉴턴 랩선법에서는 ab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x0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계산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10-5제곱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뉴턴 랩선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한 값이 x0죠. 그리고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만나는 새로운 x1 값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x0 dfx0분의 fx0 이것이 새로운 x1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x1이 이제 또 새로운 x0가 되고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중단할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식에서는. 자, 첫 번째 식은 이제 x1을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한 새로운 x1 이게 근이니까요. 좀 더 나은 근이 되겠죠. 계속 되풀이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근이 되겠고 결국 오차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x1과 x0 사이에 근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근이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이 값이 원하는 이제 오차 이하가 되면 브레이크 그만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한 결과는 아주 놀랍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정도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횟수를 여기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x가 계산됐으니까 이때 n 값을 하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n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에서는 이제 근이 3.0이 나왔고 오차가 1.0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에서는 2.33이 나왔고 세 번째 계산은 2.238, 2.236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는 2.236067 이렇게 나가고 있죠. 10-7승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7자리까지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앞에서 계산했던 이 계산 19번 계산하는 것보다도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선법은 근에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뉴턴 랩선법도 그래프를 넣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요. numpy 모듈과 matplotlib 라이브러리 모듈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추가했고요. 그리고 근을 그래프에 포함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lt 플롯, 자, x1, x1이 이제 근이고 이 x1 0인 지점을 역시 1으로 이제 표시해서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근이 이제 1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1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선을 그어서 이제 이렇게 만난 이 점에서 다시 또 접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더 일반적인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은 이제 근이 3개가 있는데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흑근이 있습니다. 흑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죠. 흑근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은 실수범위에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턴 랩선법은 흑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선법을 적용해서 흑근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함수와 도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냥 x로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복소수는 이제 g로 표현하기 때문에 g의 형태로 썼습니다. 계산 한계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초기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초기값을 설정할 때 랜덤 넘버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랜덤 넘버를 이제 도입했으니까 랜덤 모듈을 임포트해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랜덤 모듈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값을 이제 복소수로 잡아줬습니다. 뭐 실수로 잡아도 되긴 되지만 일반적으로 복소수로 잡아야만 복소수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로 했고 이 랜덤 넘버를 이제 랜덤 모듈에서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곱하기 10을 했고 마이너스 5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수는 마이너스 5에서 5 범위의 랜덤 넘버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허수부도 마이너스 5에서 5 범위의 난수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복소수 G0로 이렇게 놓았죠.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를 컴플렉스라는 함수로 합쳐서 이제 복소수를 정의했습니다. 바로 뉴턴 랩선의 공식이죠. 복소수 G 형태로 썼다 뿐이지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오차값이 EPS보다 작으면 인데 이게 복소수이기 때문에 AB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EPS보다 작아지면 이제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G0가 이제 새로운 이 G가 새로운 G0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 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복소수 형태로 썼을 뿐이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를 하나를 구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0.499, 0.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5 플러스 0.866J가 되죠. 바로 2분의 루트 2J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돌리면 랜덤 넘버가 바뀌니까 초기값이 아마 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1이 나왔습니다. 0.999니까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실수 1이라는 건이 나왔고요. 또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66 또 다른 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건이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의 건을 한꺼번에 다 찾으려면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C0 값을 자꾸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여러 번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이제 포문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번을 이제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i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수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 15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66 하나의 근이 나오고, 자, 이건 똑같은 근이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3이 1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아니고, 이 밑으로 가면 여기 플러스 0.866 건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수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플러스 0.866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66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1이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근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충분한 횟수를 수행을 해서 그 중에 다른 근을 3개가 나올 때까지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